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특히 이제 외인들, 최근에 계속해서 외인들이 매수를 해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의 대량 매도,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조정받은 요인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이제 센터장님 나와 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단기 고점에 대한 이제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것 같고 또 하나 이유는 이제 인도 쪽에서 코로나 아, 확산세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오전장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제 또 올림픽 관련한 음. 부분들도 조금 이제 불확실성한 부분들이 좀 같이 좀 올라오면서 그런 부분이 좀 같이 좀 종합적으로 좀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아무래도 경기 정상화 혹은 경기가 개선될 거라는 그 심리가 좀 꺾였다. 네, 조금 거기 느려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정상화되는 시기가.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빌미해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고 그쪽 이제 지수 자체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백신이 계속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보급률이 이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인도라든지 뭐 브라질 이렇게 이제 개도국 중심으로 해서 팬데믹이 다시 또 일어나는 그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뭐 잘 사는 나라는 백신 맞고 있고 못 사는 나라들은 백신 보급 뭐 물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뭐 심지어 뭐 백신을 맞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중국산 백신이 또 워낙에 뭐 시노팜, 시노백 쪽 음, 백신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 그쪽 같은 경우 또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이게 면역률이 몇 프로 정도 나온다고 하나요? 보통 그거? 한 50% 정도 내외라고 아, 하는데 50%. 예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시노백인지 시노팜 위주로 지금 맞고 있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확실히. 뭐 임상 결과는 한 60%가 조금 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조금 그거보다 낮은 네.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최근에 보면은 뭐 진단 키트라든지 뭐 백신 관련주들이 다시 그 좀 주목을 네.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국내도 마찬가지. 오늘 또 700명이 확진자가 700명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쉽게 잡히진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날씨가 또 따뜻해지다 보니까 야외 활동하는 인구들도 좀 많이 늘어났고, 네, 일단은 뭐 백신 보급이 좀 빨리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보급률이 꼴찌 수준인 것 같아요. 일본과 거의 꼴찌를 이제 다투는 네, 그런 형국인데 좀 그럴 빨리 네,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오늘 들고 나온 건 그래서 이제 백신 관련주 최근에 조금 몇 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백신 관련주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기 때문에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네네. 모더나 저희가 좀 다뤘는데 오늘은 스푸트니크예요. 아, 네, 스푸트니크. 스푸트니크인데 그러니까 러시아제죠. 네, 네, 러시아 백신인데 지금 오늘 사실 오늘이 아니죠. 지난주부터 관련주들이 네. 상당히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좀 몰리면서 관련주들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긴 음. 했거든요. 왜 이렇게 좀 움직였을까요, 오늘 스푸트니크 관련주? 일단은 뭐 국내에서 지난주였죠. 4월 15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8월 달, 7월 달 국내 위탁 생산 관련된 얘기들 그거는 이제 조금 모더나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보는 거는. 정부에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러시아제는 아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근데 또 러시아 그 스푸트니크 1호를 우린 국내 업체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알려지면서 1차 상승을 했고 또 백신 관련돼서 이제 다시 재확산, 또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또 올라갔다가 정부에서 이거는 위탁 생산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좀 하락했다가 다시 또 최근에 부각되는 그런 약간 뉴스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높습니다. 근데 네. 다시 올라가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에 어,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서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도 일단 뭐 지난주부터 계속 좀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움직임이 있었던 이유 중에서 가장 큰 하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음, 어제죠. 어제 스푸트니크 V 국내 도입 가능성을 좀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이슈화가 좀 되는 것 같고 사실 이
백신이 알고 보니까 작년 8월에 세계 네, 최초로 세계 개발이 최초로 됐다고 개발이 합니다. 됐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초까지는 사실 임상 시험을 좀 마치지 않은 음. 품목이다 보니까 효능과 안정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좀 백신 구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 위주로 좀 이렇게 좀 보편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삼상 결과가 올해 2월에 공개가 네. 됐는데 예방률이 한 91% 네. 정도의 안정성과 효능성까지 좀 인정을 좀 받았다고 굉장히 하네요. 높은 거네요. 네. 다른 약과 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 국내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모더나 예정분이 사실 좀 지연이 된다고 상반기엔 좀 들어올 수 없다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역시 좀 한번 검토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종합적으로 좀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오늘 좀 시세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도입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과 뭐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로 당선된 분들 오찬 간담회가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백신을 들여오는 거에 대해서 해봐라 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자체가 알아서 뭐 막 백신을 들여오라는 건 아니지만 전 좀 관심 있게 본 게 워딩을 좀 보면 질본에서 그동안 그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워서 안정성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 위주로 해서 백신을 들여오다 보니까 보급 속도가 늦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겠다라는 거는 백신 보급 속도를 좀 빨리 이제는 안정성보다는 속도전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당장 들여오거나 생산할 수 있는 거는 러시아제 스푸트니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향후에 뭐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들여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뭐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 60개국에서 지금 도입을 하거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대부분 좀 가난한 나라들 위주긴 한데 뭐 어떤 치명적인 그 부작용 사례는 아직까지는 보고가 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임상 결과는 91%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들은 97%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 지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유럽권들도 사실 아직은 뭐 대부분 서유럽권들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백신 도입이 사실 미국 제외하고는 너무 느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유럽의학청에서 좀 검토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 충분히 유럽권에서도 이제 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네. 되면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야 될것 유럽이 같아요. 뭐 수입하겠다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도 수입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관련주들을 한번 좀 유념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오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종목을 차례대로 좀 보면 먼저 첫 번째 종목이 이수액지수입니다. 정말 2월부터 쉼없이 좀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2월부터 위탁 생산 관련한 이슈는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올라왔었던 네네.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2차 파동을 좀 만든 원인은 뭐 다 아시겠지만 스푸트니크 V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네네. 예, 좀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SFC? 일단 뭐 위탁 생산은 맞는 거고 이제 국내에 도입하냐 마냐 그게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아요. 만약 이제 도입하게 된다 그러면 생산량은 뭐 우리가 예측했던 거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은 뉴스는 나왔고 일단은 그 뉴스에 의해서 지금 1차 급등은 뭐 1, 2차 정도, 2차 정도, 3차 파동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기다려야 될 거는 이제 국내 도입인데 저는 요거는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눌림 구간들이 있으면은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되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이 위치는 조금 부담스럽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좀 센터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좀 비슷한 관점이긴 합니다. 사실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좀 풍부하기도 하고 뭐 테마 분위기가 한번 쏠리면 좀 극심한 이 네. 가열 양상을 좀 만들어내긴 하는데 사실 이수앱지수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거의 최상의 시나리오까지는 좀 재료들이 좀 많이 나온 상태고 여기서
이 시세를 뛰어넘는 시세가 발생하려면 국내 도입, 그러니까 유럽 의약청에서 긍정적인 데이터 값들이 좀 전해져야 좀 한번 다시 시세를 좀 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조금 눌림 구간을 좀 만들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도 생각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 다소 추격 매수감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가격 조정이 들어왔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적어도 17,000원 이하에서 좀 분할 매수하는 관점이 조금은 전략적으로 좀 유리한 게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한 11선 정도, 그렇죠. 예, 그 정도 보시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제 뭐 만약에 뭐 좀 빠른 걸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5일선 안 깨면 5일선 타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가 가능하고 그게 좀 위험하다 그러면 요 정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11선에서 21선까지 뭐한 17,000원에서 16,000원 후반대까지 한번 밀려주고 다시 이렇게 장대 양봉 거래가 수반된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뭐 조금 안정적으로 따라가만 하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저는 사자 의견을 좀 드리겠지만 단기적으로 이 차트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좀 한 차례 좀 쉬었다가 네.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라서 사실 뭐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는 물론 전제 조건이 달려 있지만 조정 시 살까지만 그래도 종합적인 의견은 살까로 좀 정리를 하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종목이 휴메딕스. 휴메딕스 휴메딕스 종목인데 이수앱지스의 바턴을 이어 좀 받았습니다. 사실 19일에 19일에 이제 지엘라파에서 휴메딕스는 컨소시엄에서 좀 제외한다고 좀 네네 밝히면서 예 얘기 제가 된다는 얘기가 네, 있었죠.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좀 알고 보면 지엘라파 컨소시엄과 별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을 이미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다시 또 반등이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결국 이수앱지수와 좀 마찬가지로 시나리오가 좀 그림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휴메딕스는 좀 이수앱지수와는 좀 비슷한 관점이신가요? 뭐 비슷한 뭐 위탁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비슷한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보면은 워낙 단기에 이 거래량이 수박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뭐 지금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 뭐 윗꼬리 달고 오늘 보면은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거든요. 사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급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패턴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35,000원 아래권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잡을 수가 있고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를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늦은 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들어간다라고 해도 기대 수익 자체는 좀 짧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캐파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뭐 선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센터장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휴메딕스가 사실 원래 정말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이번에 좀 재료가 좀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좀 수반이 됐습니다. 뭐 휴메딕스가 제가 알기로는 휴원스 글로벌 자회사로 알고 있는데 네. 휴원스 글로벌이 사실 어젠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대장 움직임을 좀 가져갔는데 휴메딕스가 좀 일시적으로 좀 역전을 하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자회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큰 틀로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이렇게 좀 역전 현상이 나왔지만 큰 틀로는 결국 휴원스 글로벌의 차트를 움직임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제 유럽 의약품청에서 이제 나올 이제 뉴스를 데이터 값들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조금 보유하는 관점을 좀 저 같으면 그렇게 좀 가겠지만 이제 여기서 사실 신규 접근으로는 대장주 성격의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신규 접근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위치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지 말자 요런 얘기입니다. 뭐 팔까 의견을 좀 드리겠는데 일단은 뭐 말씀해 주셨지만 휴원스 글로벌이 사실은 대장이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대장이 무거워지고 조정을 좀 보이면 2등, 3등주가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2등, 3등주가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은 대장주가 못 간다, 혹은 대장주가 가버리면 사실은 탄력도가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차트를 보시면은 탄력도가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지금 패턴을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보유자분들은 뭐 계속해서 국내 도입 혹은 유럽 도입 이런 뉴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러시아가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백신이 스푸트니크 1호도 있고 또 뭐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약들이 또 있더라고요. 참 기초과학이 참 튼튼한 것 같습니다. 튼튼해요. 네. 네, 일단 뭐 옛날 구수련 때부터 그랬지만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는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우주 밖으로 쏘아 올린 인공위성 최초 인공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초과학이 튼튼합니다. 러시아 그러니까 구공산권 국가들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될 정도. 그런데 이제 그 뭐 위탁 생산 일단 스푸트니크 이런 위탁 생산이 되는데 그 다음 약들에 대해서 위탁 생산 얘기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혹은 또 기대감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 플로우들을 잘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의 파동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단계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지만은 속도전을 내자, 속도전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들여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좀 가볼까요? 마지막 종목이 이트론입니다. 이 종목도 사실 가장 먼저 관련주로 좀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 이트론과 EID인데 뭐 재료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한국 크로스 그러니까 지금 이트론이 한국 크로스에 100억을 EID와 총 합쳐서 2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지분이 한 16%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 한국 크로스가 상장을 좀 공식화하면서 다시 좀 관련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스웹지스랑 이런 위탁 생산 업체들이 좀 움직일 때 탄력도가 좀 많이 둔화됐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시세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시세 같은 경우. 일단 뭐 테마도 보면 그 테마 안에서 수단매가 돕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1차적으로 위탁 생산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으니까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게 맞는 그런 순서고요. 그다음 이제 2등주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한국 코러스라는 업체가 맞고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IPO라는 그런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세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월달 이렇게 보면은 뭐 그 러시아제 백신 관련해서 급등했던 모습 보여줬고 지금 이제 거래량이 절대 많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 눌림목 크게 하락할 때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수반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량들이 절대 죽진 않았다라는 거고요. 나진 않았다.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물량들이 들어 올리면서 이제 치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고점 돌파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트론 사실 뭐 지금 시가총액이 뭐 한 4천억대인데 사실 본 사업에 대한 가치만 본다면 지금 뭐 사실 평가 불가능한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뭐 당연히 지금 시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지분 관련 재료를 좀 기반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탁 생산 관련 기업들로 좀 수급들이 좀 몰려왔었기 때문에 좀 소외된 감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좀 상장 관련한 부분이 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바로 이렇게 V자로 반등하기는 좀 전 어려울 거라고 봐요. 차트상 매물대 부담도 충분히 있는 그런 차트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V자로 들어올린다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U자형 파동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조정과 상승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좀 나올 것 같고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추가적인 재료들이 나왔을 때 결국 전고점을 한 차례 좀 강하게 돌파시키는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로 이트론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관점입니다. 그동안 좀 많이 눌렸었기 때문에 반등 파동 역시 조금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위탁 생산 업체들보다는 이런 지분 관련한 부분들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트론 좀 살까 의견. 네, 뭐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 살까 의견을 좀 드리고 뭐 여담이지만 이게 주가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826원이에요. 네. 싸네?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시총을 보셔야 돼요.
아까 뭐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시총을 보면은 결코 싼 주식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비싼 주식입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싸냐 1,000원짜리가 싸냐 그러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봤을 때 1,000원짜리가 싸 보이지만 그 회사의 매출과 그 매출 혹은 성장성과 비교를 해서 시총을 봐야 돼요. 10,000원짜리인데 시총이 100억짜리 근데 1,000원짜리인데 시총이 1,000억짜리 근데 둘 다 매출이 똑같아요. 그럼 10,000원짜리가 훨씬 싼 거죠. 이런 식으로 좀 관점을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뭐 800원, 1,000원 이러면은 주가가 조금 가볍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시총 자체가 크다 보면 그만큼 상장된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거나 혹은 이제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뭐 또 여담이지만 최근에 이제 뭐 코인베이스죠. 이제 미국의 예, 나스닥에 상장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거래소가 있는데 비슷하게 이제 두나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업비트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 지분을 갖고 있는 애들이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제 우리 기술을 잠깐 보시면 우리 기술 투자 이 기술 투자 보면은 이제 지분 가치 때문에 처음에 이제 지분 가치가 조금 알려지기 시작한 게 2월 말 이제 3월 초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3배 한 2.5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 예, 단기간에 정말. 근데 그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자체의 매출이나 영업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만 봤을 때 그리고 미국의 비슷한 업체가 이제 상장하는데 시총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지분 가치가 굉장히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틀은 또 마찬가지로 그런 예, 약간의 그런 스토리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조금 다른 업체고 다른 뭐 분야긴 하지만 IPO를 하는 그런 혹은 IPO를 하는 업체의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것도 한번 주식을 하실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은 뭐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담으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예 스푸트니크 관련된 뭐 그 백신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의견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재료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발성으로 끝날 만한 재료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믿고 시장의 유동성도 상당히 좀 풍부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테마가 지금같이 압축이 되다 보면 갑자기 빵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지 말고 이런 종목들은 뉴스 플로우를 계속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좋은 결과 충분히 좀 있을 법한 테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말씀 그리고 뭐 센터장님 마지막 총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투자하실 때 저희 말씀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